네, 요새 그 경제지를 보면은 그 가장 눈길을 끄는 기사가 뭐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이 이렇게 치고받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게 이제 바로 왜 유독 새해 들어서 아니면 작년 말부터 작년 뭐 11월, 12월부터 왜 우리 증시만 유독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 호황장에 이 합류하지 못하고 유독 약세를 보이느냐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 왜 그런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 임지은 기자가 심층 취재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귀담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지은 기자.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시만 왕따다. 이 얘기가 지금 뭐 그 인수위 이 관계자분들 빼고는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유독 그분들 빼고는 다들 얘기한다. 이게 또 여의도 증권맨들의 이제 이슈던데. 자, 이런 그 디커플링 이유가 뭡니까? 진짜 궁금한데. 이유가 환율 문제가 제일 큰데요. 네. 이제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계속 속도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주력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이는 외국인들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에서 17조 5천억 달러를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21일 이후 9거래일간 1조 7,464억 원을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올 들어 2.87% 빠졌습니다. 네. 이 밖에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과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악화, 이것들이 디커플링의 부진,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저거 고쳐야 돼요. 17조 5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1조 한 7천억 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저 숫자가? 아, 네네. 그죠? 17조 달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저건 약간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조 남짓, 2조 안팎 원, 2조 원 안팎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1년 GDP가 뭐 10조 달러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수정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숫자에 대한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 인사이트가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 숫자 감각이 약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이 계산기. 네. 자, 이런 디커플링 현상 뭐 이유가 있다. 뭐 수급적으로도 유독 외국인이 우리 증시만 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좀 언제쯤 끝날 건가가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임지영 기자? 네. 일단 어제 장만 보면은 커플링이거든요. 빠질 때는 커플링. 예, 빠질 때는 커플링입니다. 예, 같이 하락했으니까요. 네. 일명 나쁜 커플링인데요. 일단 디커플링의 원인을 제공했던 환율이 다시 조금씩 오르면서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해외 지수가 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게 부담이죠. 예, 그래서 선진국 증시가 잠시 빠지면서 선진국 증시마저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임진 기자 딱 보니까 거액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PB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신데요. 그죠? 네. 딱 좋습니다. 느낌. 뭔가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 뭐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으면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죠, 네, 우리. 저는 그 자문을 직접 구한다기보다 자문을 구하셨을 테니까 네.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디커플링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하다. 네. 네, 이남 기자. 전문가들은 일단 디커플링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 네. 끝날 것이다라는 점에는 굉장히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네네. 같이 오를 것이냐, 같이 떨어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좋은 커플링 아니면 나쁜 커플링.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네.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국내외 증시의 동조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선진국 경제 지표가 좋다.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 좋은 동조화를 전망하는 네. 쪽이 있는가 하면 표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해외 증시가 너무 오른 데다가 환율 또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뿐이다. 또 유럽과 미국 쪽 상황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서 나쁜 동조화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전문가들 의견도 되게 궁금한데 뭐 직접 인터뷰를 좀 따오셨나요? 네네. 네.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선진국 증시가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던 부분이 동조화되는 어떤 그런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2월 중에는 유럽적 정치적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같은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기 굉장히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증시들이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거의 근접한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같이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 유로존이나 이쪽에서 좀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리스크에 다소 좀 취약해 보이는 이런 한국 증시나 이러한 쪽들이 같이 좀 빠지지 않느냐 그러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증시가 여기서 뭐 잠깐 숨고르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다시 이제 뭐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2013년도 연간으로 상당히 좋은 그 상승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숨고르기 하고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이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때 한국도 어떤 수출주 중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런 소비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그 팽팽한 상반된 의견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 방송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런 방송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주옥 같은 방송이다. 그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연사의 주장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남 기자. 우리 이남 기자는 방향성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같이 오른다 아니면 같이 빠진다? 글쎄요, 같이 오른다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겠죠. 그렇죠. 우리 저 임지영 기자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팽팽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 또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인사이트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2, 3월 달까지는 네. 뭐 이렇게 상승장도 왔다가 하락장도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하다가, 같지만 네. 전반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예,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우리 임지영 기자는 보면 볼수록 진짜 그 딱 그 거액 자산가만 상대하는 네. TV 같아요, 진짜. 그 약간 저 계좌에 돈이 좀 별로 없다 그러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또 우리 또 임지영 아, 왜 기자. 그러십니까? 아니 진짜 얘기가 어때요? 딱 진짜 네, 네. 그럴 것 같죠, 네,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2, 3월까지는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상당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네, 상반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요. 보고? 네, 어. 하반기부터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돈 많으신 분들 또 상반기까지는 너무 열심히 주식을 사시면 안 되겠다. 우리 임지은 프라이빗 뱅커의 네. 조언이었습니다. 자, 임 기자. 그러면 네. 최근에 이제 우리도 이제 설인데 이번 주가 연휴인데 중국도 이 춘절하면 또 막 오랜 기간 또 명절이고 춘절 특수다, 뭐 효과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어떻게 좀 그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우리 증시에 좀 뭔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중국 그 춘절 특수라는 게 항상 매년 있어 왔거든요. 어. 춘절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간은 항상 춘절 특수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디커플링이 춘절 특수마저 묻어버린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별로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관련주들 대부분이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2% 정도 올랐고 네.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1.54% 기록했고 뭐 아.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빠졌고 네.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도 2%대 정도 빠졌습니다. 춘절 특수 그런 효과도 그렇게 좀 강하진 않은 것 같다. 네. 그래도 아주 뭐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다. 음. 지금 워낙 증시에 호재가 없기 때문에 네. 이마저도 기대감이 없으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요. 네. 네. 전문가들은 춘절 기대감이 아주 없지는 않다. 네. 하지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졸업하기 어렵다는 그 호주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A학점으로 졸업한 우리 이남 기자. 좀 궁금한 게 좀 있을까요? 좀 우리가 지금 뭐 이 디커플링 그다음에 춘절 효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디커플링이라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그렇죠. 같아요. 내 문제죠, 사실은. 네.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 이럴 때. 네. 저도 정확한 명쾌한 해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예,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네. 취재한 바로는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코스피 상단을 뚫고 아. 상승 랠리를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하단 1950, 상단 2050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아.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950 이하로 빠졌을 때는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 아. 기회로 삼고 2000이 넘어갔을 때는 보수적 관점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리 임지희 기자는 당분간은 여전히 좀 이렇게 그 제한적인 등락이 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2월 25일인가 그잖아요. 그 이후로 대대적인 그 뭔가 쇼킹한 부양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인수위가 조용하잖아요. 아마 뭔가 카드를 조용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하면 정말 그 파괴적인 그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금통위도 이제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동결하다가 출범하면 그냥 금리 막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지율이 50%대라고 하는데 그죠? 많이 끌어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 연사의 주장에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임 기자 어떠세요? 좀? 동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남희 네, 기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하신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네. 근데 다만 조금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이미 이 정책 수혜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1월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됐다. 예. 그런 생각이 뭐 조금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 좀 들어봤고 주목해야 될 그 우리 저 테마라든가 업종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당분간 또 환율이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환율. 네. 네. 환율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까지는 이제 외국인 매도의 부담이 적은 뭐 음식료나 또 필수 소비 제품 이런 업종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음식료. 예, 네. 25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잖아요. 네. 예, 그동안에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많이 받은 상태인데 네. 앞으로도 꾸준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건설과 유틸리티, 미디어 업종 뭐 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코스닥 진입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중소형주 강세 부분에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새 정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코스닥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열심히 한번 지켜보는 네. 것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증시만 유독 왕따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 임지은 기자가 잘 차분하게 좀 풀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같이 공감하면서 그 설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울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는 그림 좀 짧게 보시고 자, 이남희 기자가 준비한 정말 우리 생활 경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